자, 우선 지수를 배우기 전에 수의 분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는 크게 이제 실수와 그리고 실수와 여긴 적지 않았지만 허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케이? 자,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뉩니다. 예, 그 정수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의 정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죠. 그리고 숫자 0,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고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소수, 그리고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잘 모르셨다면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되는 예시를 몇 개만 적어 드릴게요. 자, 양의 정수에 해당되는 숫자들은 1, 2, 3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이 있겠죠. 자, 0은 그냥 0이고, 자, 음의 정수는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자, 유한소수는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3, 이것도 유한소수예요. 0.6이죠. 그쵸? 아니면 뭐 0.1 이런 애들이 다 유한소수고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기억이 나시나요? 막 이런 거 했던 거 0.12에 위에다 점 2개 찍었던 거. 그쵸?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순환하는 무한소수인데, 이 친구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뭐라고? 유리수인 거야. 유리수.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무리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무리수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리수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루트가 있는 수는 모두 다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 루트 3 이런 애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방금 거듭 제곱근에서 배웠던 3 루트 3 혹은 뭐 4 루트 뭐 17 뭐 혹은 뭐 5 루트 마이너스 9,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무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루트 9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죠. 루트가 있다고 해서. 왜냐면 이 친구는 사실 숫자 3이죠. 그쵸?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수의 분류를 갑자기 왜 배우느냐? 그것은 바로 이 친구 보이시나요? n? 얘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수라는 친구가 맨 처음에는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지수가 정의됐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수 자리에 적을 수 있는 숫자가 자연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다 적을 수 있는 숫자가 정수 범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만 적을 수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뭔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정수까지 적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저 자리에다가 유리수까지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 자리에다가 실수까지 적게 되는데, 현 교육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를 우선 요구하냐면요, 여기까지는 우선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 지수 자리에 자연수를 적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정수를 적게 되었고,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유리수를 적을 수 있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수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연수 지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친구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낸 거냐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를 한 6번 정도 곱할까요? 6. 제가 지금 A를 6개를 곱했는데, 자, 여러분 약간 뭐해? 6개 적기가? 귀찮지. 6개는 적을만 하다고 합시다. 이게 나중에 A를 100개 곱하고 1000개 곱하면 그때는 상당히 적기가 귀찮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A의 6제곱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A를 6개를 곱한 거를 앞으로 A의 6제곱이다 라고 적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해진 A의 개수를 적기로 약속을 한 거지. 되시죠? 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A를 몇 개 곱할 거냐면요, A를 n개 곱할 겁니다. n개.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n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a를 n개 곱한 것을 앞으로 a의 n제곱이다라고 적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a의 n제곱. 자, 그때 이 친구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지수예요. 지수. 그쵸? 그리고 이 친구는 앞으로 밑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수에는요, 사실 이제 범위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범위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 지수는 현재는 자연수밖에 안 돼요. 왜? 당연하지. 나열되어 있는 A의 개수, 곱해져 있는 A의 개수를 적는 자리잖아. 예를 들어서 A를 내가 연달아서 3번 곱했어. 그러면 저 지수 자리에는 3을 적어야 되고 10번을 곱했어. 그럼 지수 자리에 10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수 자리에는 자연수밖에 못 적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밑 있죠, 밑. 이 밑에도 이 밑에도 범위가 걸려 있었어요. 내가 여러 번 곱해 나갈 거야. 누구를? A를. 근데 그 A의 범위가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러 번 곱해 나갈 수 있는 숫자, 어떤 숫자들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일로 돌아와 보세요. 한 장만 앞에서. 자, 이 모든 수의 분류를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여러 번 곱해 나가는 게 불가능한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 보세요. 내가 어떤 양의 정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게 가능해, 안 해? 당연히 가능하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무리수 봅시다. 무리수. 예를 들어서 4루트 17이야. 4루트 17을 여러 번 곱하겠대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수들 중에서 여러 번 곱해 나가는 게 불가능한 수가 있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이 밑은 범위가 모든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든 간에 여러 번 곱해 나갈 수는 있다는 뜻이야. 되셨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약속이 바뀌어요. 다음 장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계속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수라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면 그들 간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거듭제곱근도 생각해봐요. 똑같았어. 거듭제곱근을 만든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제가 6개를 가르쳐 드렸죠. 그럼 지수도 똑같습니다. 지수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면 그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말고 다른 본인이 혼자 생각했을 때 그럴듯한 방법을 쓰잖아?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를 계산하실 때는 무조건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만 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입니다. 자,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입니다. 자, 세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입니다. 자, 네 번째, A와 B의 다시 적을게요. 네 번째,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B의 n제곱이며 A의 n제곱 분의 B의 n제곱은 A분의 B의 n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알려드렸는데 우선 암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지수를 계산하는 유일한 4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본인이 지수 법칙에 지수 계산을 할 때 뭔가 썼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야. 그냥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여기다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어째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더하기 n이 되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a의 m제곱은 a가 몇 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a가 당연히 m개 나열된 거죠. m개가 나열된 거죠. 그쵸? 자, 근데 걷다가 곱했어. 누구를? a의 n제곱을 곱했어. a의 n제곱은 a가 몇 개 나열된 거예요? n개 나열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둘을 곱한다면 a가 몇 개 곱해진 거야? a가 m 더하기 n개만큼 곱해졌겠죠. 예,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2번 증명해 봅시다. 2번. 자, 2번에선 뭐래요?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누고 싶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결국에는 분자에는 a가 몇 개 있고 분자에는 a가 m개가 있고 이걸 나눈 거야. 누구로? 분모에 있는 a 몇 개로? n개로 나누는 거야. n개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에서 똑같은 것만큼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분자에 몇 개가 남아요? m개에서 n개를 지웠으니까 당연히 a가 m 빼기 n개 남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이 a의 m 빼기 n개인 겁니다. 다시 분자에는 m개, 분모에는 n개. 그럼 n개씩 지워. 그럼 분자에 몇 개 남아? m 빼기 n개가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m 빼기 n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a의 m제곱의 n제곱인데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의 4제곱이야. 그럼 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a 3개짜리가 4번 나열된 거야. 뭐라고? a 3개짜리가 4번 나열된 거야. 그럼 a가 몇 개 있는 거야? 사실 12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증명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이제 제가 1번만 위에 있는 것만 증명하겠습니다. 자, a가 n개 있고 자,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a가 우선 몇 개 나열되고 a가 n개 곱해지고 그 이어서 b가 몇 개 곱해지는 거야? b도 이어서 n개가 곱해진 거지. 여러분 그럼 이 친구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짝지어서 얘랑 얘를 앞에다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친구랑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뒤에다 적고 이렇게 하나씩 짝꿍을 맞춰주다 보면은 AB가 몇 번 나오겠어? AB가 몇 번 나와? 당연히 n개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AB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A가 n개 있고 B가 n개 있어. 그럼 하나씩 짝지어줘. 그럼 AB가 몇 개 있어? AB가 n개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부분이 좀 끊겼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법칙만을 이용해서 지수의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3의 몇 제곱이죠? 8제곱이죠. 자, 이건 지수 법칙 몇 번이죠? 3이 3개 있고 뒤에는 3이 5개 있으니까 3이 8개 곱해진 거다. 네, 지수 법칙 1번이죠. 그쵸? 자, 이번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건 어떻게 되죠? 분자에는 3이 6개 있고 분모에는 3이 4개 있으니까 약분하고 3은 6 빼기 4개, 즉 3은 2개 남을 거예요. 그쵸? 이건 지수 법칙 2번이죠. 그쵸?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2의 4제곱 더하기 3의 6제곱인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지수 법칙 몇 번이에요? 몇 번이죠? 3번인가요? 지수 법칙 3번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똑같이 할게, 거의. 이번엔 얘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2의 6제곱 더하기 3의 9제곱인가요?
이것도 지수법칙 3번인가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건 지수법칙이 없어요. 지수법칙 3번 이거잖아. A의 M제곱에 N제곱이 A의 MN개가 있다면서. 그게 얘랑 정말 같아 생긴 게 다르잖아요. 얘는 항이 몇 개야? 항이 하나지. 근데 얘는 항이 몇 개야? 항이 두 개잖아. 여러분, 얘는요, 이거죠. 사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 3번 나열된 거야, 이렇게. 이거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요, 얘랑 얘, 이 둘밖에 안 나와요? 아니죠. 많은 항이 나오겠죠. 그쵸? 혹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이건 가능해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에 제곱의 세제곱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거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 2개짜리가 3개 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적는 건 가능해요. 얘가 6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얘를 그냥 하나의 항이라고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은 가능하지만 네, 지금 이런 생각 있죠. 이런 생각. 이거는 본인이 지수법칙을 제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그냥 본인 생각에 그럴듯한 거.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그쵸. 국어나 뭐 영어 뭐 그런 거잖아. 수학은 딱 엄밀하게 이 네 가지 법칙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거기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이번에 배워볼 건 정수 지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n자리에다가 자연수만 적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지수 자리에 0과 음의 정수도 적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진 않고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저 지수 자리에다가 0 0도 미친. 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 볼 것은 바로 정수 지수의 약속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저 지수 n 자리에다가 원래 자연수만 적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저 지수 자리에 0도 적어 볼 거고요. 음의 정수도 한번 적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수법칙 2번 때문입니다. 지수법칙 2번이 뭐였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했었죠. 분자에는 A가 m개가 있고 분모에는 A가 n개가 있으니까 약분되고 분자에는 m 빼기 n개가 남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한 겁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는 분자에도 A가 m개 있고 분모에도 A가 m개 있으니까 당연히 전부 다 약분되고 답이 얼마예요? 답이 1이에요. 1.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지수법칙상 A의 m 빼기 m이죠. 그럼 얘는 A의 빵승이 되죠. A의 빵승. 자, A의 빵승. 이 빵은 원래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아직까지는 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만 적기로 약속을 했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수 법칙을 막 쓰다가 여기랑 여기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대입했더니 우리가 약속한 적이 없던 이런 새로운 것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법칙을 쓰다가 새로운 게 튀어나왔어. 약속한 적이 없던 게 튀어나왔으면 법칙을 전부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 법칙을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그 법칙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A의 빵승을 1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오케이? 그 법칙을 계속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한 겁니다. 이렇게. 자, 되셨죠? 자, 그래서 모든 수의 빵승은 1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날 어떤 인간이 이런 거 가져오죠?
빵의 빵승도 1이냐? 아니 이 밑자리에는 원래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0도 모든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빵의 빵승도 1이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지수 자리에다가 0을 적을 때는 이 미세는 0을 못 적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다 조건을 적기를, 자, 이거는 A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가져왔어요. 자, 좀 구체적인 숫자를 들게요. 얘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분자에는 A가 2개, 분모에는 A가 5개 있으니까 약분되고 나서 분모에 A가 3개가 남았겠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요, 지수 법칙상 A의 2 빼기 5가 되죠? 자, 그래서 A의 빼기 3이 되죠. 그쵸? 뭐야? 무엇이 나왔나요?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A의 마이너스 3승은 사실 뭐다? A의 세제곱분의 1이다. 그쵸?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10제곱은 뭔 거야? A의 10제곱 분의 1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눈 거지. A의 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10승인데 이게 사실 A의 10제곱분의 1이 맞잖아요. 그쵸? 이런 게 당연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예시를 하나 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울게요. 자, 그래서 또 약속하길 이렇게 약속을 정했겠죠.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 분의 1이다 라고 약속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물론 이 A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모에는 0을 못 적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 자리에다가 원래 자연수만 적을 수 있었는데 저 지수 자리에다가 0을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음의 정수를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내용은 바로 유리수 지수의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지수 자리, 이 n자리에다 적을 수 있는 수의 범위는 맨 처음에는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정수까지 적을 수 있게 됐죠. 그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대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3분의 2제곱 이런 게 얼마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뜻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바로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을 다시 끄집어 와야 됩니다. 거듭 제곱근이 뭐였죠? 바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죠. 자, 그 중에는 대표적인 n 루트 a라는 수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 수가 어떤 수였어요? 이 수는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였죠.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수법칙 3번이 뭐였죠? 지수법칙 3번, a의 m제곱의 n제곱은 얼마다? a의 mn제곱이다 이거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적은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지수법칙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n 루트 a를 a의 n분의 1이다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n 루트 a의 n제곱은, 그럼 우리가 n 루트 a를 a의 n분의 1이다 라고 약속을 정했다면 이 친구를 a의 n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수법칙 3번에서 너랑 너를 뭐 하기로 했어? 곱하기로 했지. 그럼 이거 얼마야? a의 1제곱, 그냥 a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도 n제곱을 하면 a가 돼. 근데 너를 너라고 딱 정하잖아? 그러면 너도 n제곱을 하면 딱 a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n 루트 a를 a의 n분의 1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 지수가 탄생한 거예요. 이 숫자가 유리수잖아요. 그쵸? n분의 1은 유리수가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사실 이때 이 밑에 있는 a 있죠? 이 밑 있죠? 밑에는 조건이 걸렸어요. 그 밑은 0보다 커야 돼요. 여러분, 아까는 밑에 걸린 조건이 뭐였지? 밑은 0이 될 수 없다였지. 여기서는 밑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조건이 걸리는가? 왜 여기다 유리수를 적으면 그때 a는 0보다 커져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 얘 때문이에요. 얘 n 루트 a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나요? 이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n의 값에 관계없이 이 n 루트 a라는 값이 존재하려면 이 a가 무슨 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죠. 기억나요? 이 n이 짝수일 때는 이 안에다가 양수밖에 못 적었잖아. 이 n이 홀수일 때는 안에다 양수 적어도 되고 뭐 음수 적어도 되고 상관없었는데, 이 n이 짝수일 때는 양수밖에 못 적었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 약속을 항상 쓰기 위해서는 a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되셨죠? 자, 지금 새로운 약속이 탄생했어요. 다시 적을게요. 앞으로 n 루트 a를 a의 n분의 1이라 약속하자. 오케이? 단 a는 0보다 클 때만. 되셨죠? 자, 그럼 이거 갖고 연습을 좀 해볼 건데,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은, 자, 제가 좀 몇 개를 내놨어요. 자, 우선 제가 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네, 화면 멈추시고 바꿔보신 다음에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좀 풀게요. 자, 첫 번째 3 루트 3이야. 이거 세제곱하면 3 되는 숫자지. 뭐라 적으면 돼? 3의 3분의 1. 왜? 얘도 세제곱하면 3 되잖아. 맞지? 자, 밑에 거 4제곱하면 27 되지. 27의 4분의 1이지. 아,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지. 3의 세제곱에 4분의 1은 3의 4분의 3이겠네. 밑에 거 9분의 1에 3 루트 9분의 1이야. 이건 사실 세제곱해서 9분의 1 되는 숫자. 9분의 1에 3분의 1승인데, 정수지수에서 약속하길 9분의 1은 3의 제곱분의 1에 3분의 1이지?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 그럼 이거는 3의 빼기 2에, 이거 빼기 2를 약속했잖아. 얘를 3의 빼기 2라 했잖아. 3분의 1이지? 는 3의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자, 밑에 거. 자, 그러면 바로 할게. 자, 안에 있는 친구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되세요? 그 친구의 5분의 1제곱이다 이거야. 안 되시면 차근차근 하시면 돼. 이건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자, 다음 거. 자, 이 친구를 마이너스 4분의 1에 3분의 1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바꾸잖아요? 예, 멋있게 틀리는 겁니다. 왜? 약속했던 거 다시 봐. 보세요. A가 뭐 할 때? 양수일 때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얘는 양수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4분의 1은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앞에가 홀수일 때는 이 빼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바꿉니다. 그럼 얘는 얼마야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에 3분의 1이겠죠?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걔의 3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유리수 지수를 거듭 제곱근으로 바꿔볼 건데, 자, 첫 번째 3의 2분의 1입니다. 얘는 2 루트 3이겠죠? 근데 이 2는 적으면 생략하는 거니까 그냥 루트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4의 3분의 2는 3분의 2의 루트 4.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4라고 적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적어야겠어? 자, 얘는
우선 이렇게 변형을 해야 돼요. 4의 제곱에 3분의 1. 자, 근데 얘는 얼마야? 16에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얼마야? 3 루트 1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적어내야 되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만. 그럼 밑에 것도 어떻게 하겠어? 16에 빼기 1까지 얘가 가져오고 바깥에는 5분의 1만 남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얘가 5 루트 16에 마이너스 1승 얼마예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자, 그럼 밑에 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겠어? 우선 마이너스는 건들지 마시고 3에 마이너스 2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걔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이거 얼마죠? 9분의 1이지. 9분의 1. 9분의 1에 3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9분의 1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친구는 얘한테만 적용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내비두고 그냥 3 루트 9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